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봤던 26년 지방지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이론하고 전기 기기 어쨌든 근래에 나온 시험 중에서는 참 편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편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담 없이 풀어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문제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몇 문제, 한두 문제 빼고는요, 다 그냥 큰 무리 없이 답이 나왔던 그런 형태입니다. 뭐 한두 문제도 평상시보다는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푸는 문제도 그냥 좀 적었던 것 같고, 말로 된 문제 형식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문제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냥 후다닥 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전류가 0에서 0A인 2Henry의 인덕터에 3A의 전류가 흐를 때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인덕터에 저장된 축적 에너지 하니까, 코일의 축적 에너지 WL은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에 L이 지금 현재 2Henry고 I가 3의 제곱. 그러니까 9J이다 라는 거.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1차 코일의 건수가 100회, 2차 코일의 건수가 200회인 이상적인 변압기에 2차 측의 부하 임피던스가 400ohm일 때 1차 측에서 2차 측을 본 회로의 임피던스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맨날 하던 프렌스 문제. 관계내수가 100대 200, 건수비가 1대 2. 그러면 이때 여기에 400ohm이 있다.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은 얼마냐? 전압비는 1대 2, 전류비는 1의 1, 전력비는 1대 1, 임피던스비는 1의 제곱 대 2의 제곱이니까 1대 4. 4에 해당되는 게 400이니까 1에 해당되는 것은 100이다. 이런 것들은 맨날 했던 거고, 그죠? 솔레노이드 구조를 갖는 자기 회로에서 자기 저항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하니까, 이런 솔레노이드의 자기 저항 RM은 μS분의 L이다. 자로의 길이 L이고요. 단면적 S고, 그 다음에 투자율 U다. 그럼 투자율에는 반비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더라. 뭐 이런 형태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림과 같은 코일의 건수가 N인 토로이드의 내부 자개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해가지고, 이런 토로이드 구조에서 코일이 감겨 있다. 내부 자개 H는 N0I, L분의 NI다. 뭐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그러면 전류를 증가시킨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R이 이거네요. 그러면 이 L이 2πR이잖아요. 그죠? 2πR이니까 R을 작게 한다. 그러면 R을 작게 하면 H가 커진다. 코일의 건수를 많이 한다. N을 많이 하면 커진다. 전류 I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그냥 자속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자기장이 세게 하고 걸 크게 한다. 그건 아니죠. 그죠? 자, 동일한 철심에 감긴 두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1, L2. 그래서 여기 L1이 얼마요? 4mH. 여기 L2는 9mH. 근데 상호 인덕턴스 M을 계산했더니 M은 4.2mH. 결합 개수 K 하니까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은 K의 루트 L1, L2. 그럼 결합 개수 K는 루트 L1, L2분의 M. 근데 4, 9, 36이니까 루트 시키면 루트 36은 6, 4.2. 그러니까 10분의 7. 0.7이다. 임피던스 Z가 10 플러스 J5에 대한 스셉턴스는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 오도미턴스는 G 플러스 JB인데, 이 컨덕턴스 스셉턴스, 오도미턴스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 그죠?
그럼 여기서 B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오도미턴스는요, 임피던스 역수니까 10 플러스 J5분의 1. 이걸 유리할 때 10 마이너스 J5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건요, 항상 할 때 5 묶어내면 2 플러스 J1인 거예요. 그러면 유리화를 할 때 이쪽은 2 마이너스 J1, 2 마이너스 J1 하니까 이게 5 하니까 얘는 5 곱하기 5분의 2 마이너스 J1, 즉 25분의 2 마이너스 J의 25분의 1이고, 컨덕턴스는 25분의 2고 석셉턴스는 25분의 1이다. 0.04인데 마이너스 J죠, 그죠? 마이너스 0.04. 전기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평행 삼상 회로에서 Y결선과 델타 결선은 서로 변환 가능하다. 당연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는 여러 개의 전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선형 회로에서 적용된다. 중첩의 원리, 선형 회로에서 적용된다. 그죠? 전압원과 직열 저항이 접속된 회로는 전류원과 병렬 저항이 접속된 회로로 등가 대체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태분한 등가, 노턴 등가 역시 연수로 변환이 가능하다. 전원 변환한다. 전압원과 직열 저항은 전류원과 병렬 저항으로. 이 R이고 이건 R이고, 그럼 이게 E는 여기는 뭐야? R분의 2라는 형식이 되고, 이게 I면 얘는 IR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형식이 되죠. 그죠? 선형 회로에서는 태분한 등가 회로 또는 노턴 등가 회로로 서로 변환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형태는 알아서 봐두시고요. 문제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쉬운 문제들은. 그래서 지금 7문제를 푸는데 지금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델타 결선 평형 삼상 부하의 각 상 임피던스가 15 플러스 J3이다. 이와 등가인 Y결선의 상 임피던스는 하니까 이건 델타 Y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맨날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Z다.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걸 Z를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델타를 Y로 바꿀 때는 3등분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분의 Z다. 그죠? 그래서 3분의 Z다. 그러면 15 플러스 J3이니까 3분의 15 플러스 J3 하니까 5 플러스 J1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던 중 한 대가 고장나서 VV 결선을 운전하였다. 이때 고장 전 출력에 대한 고장 후 출력의 비는 하니까, 고장 전에는 3P1 한 상에 3배가 고장 전이라면요, 델타는 VV가 되면 루트 3P1 한 상에 루트 3배가 되더라.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루트 3배를 살자. 그래서 출력비는 루트 3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고, 고장 전의 출력에 대한 고장 후의 출력의 비율 하니까 루트 3분의 1은 이거네, 그죠? 3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기에서 많이 나왔는데, 전력에서도, 거기 이론에서도 나오네요. 그죠? 자, 비정연 주기파를 퓨리에 급수로 전개했을 때 일반적인 구성 성분으로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퓨리에 급수 수식 FT는 A0 플러스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N 사인 N 오메가 제로 T 라고 했고요. 얘는 직류라고, 평균값이라고 했어요. 평균값, 한주기 평균입니다. 얘는 반주기 평균이 아니고 한주기 평균이고, 이걸 직류값이라고 하죠. 그죠? 직류값. 이건 코사인항, 사인항 이런 것들의 합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직류, 그 다음에 여기는 n이 1이면 기본파, n이 2가 되면 고조파. 그래서 기본파하고 고조파들의 합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삼각판은 말이 아니고요.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 VO하고 VX는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일정? I 일정. 그러면 KVL 하면요, 전압 강하의 방향으로 하면, 여기부터 하면요, 전압 강화는 상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VO 플러스 2VX 마이너스 VX는 0이다. 전압 상승은 마이너스, 하강은 플러스. 근데 알아야 될 건요, 요거요. 얘는 같은 전류가 흐르니까 저항비가 1대2가 되면요, 1대2가 되면 전압비도 1대2가 돼요. 그럼 여기가 VX면요, 여기는 이쪽이 VX면 이쪽이 2VX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눈에 바로 보였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눈에 바로 보이면 뭐 VO는 뭐가 된다고요? VO는 마이너스 2V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만 대입시키면 그러면 마이너스 2VX 하니까 이거 없어지고 VX는 마이너스 20이다. 그럼 VO는 40이다. 라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 VX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0이니까, 아, 얘는 이렇게 20이다. 그러면 이렇게는 40이다. 그러면 이렇게는 VX가 마이너스 20이니까 40이면 마이너스 40이 되니까 이렇게 40이다. 그러면 이 40볼트를 가지고 넣어주면, 20을 가지고 넣어주면 40 쓰고, 이쪽을 하는 거하고 반대쪽이 지금 60이에요, 60. 막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죠? 같으니까, 잘 풀었구나. 종속 전원 문제는 풀고 나서 이렇게 잘 풀었구나 라고 확인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VO는 40이고 VX는 마이너스 20. 3번이 되나요? 자, 그림의 회로에서 저항 RL에 흐르는 전류 IL과 저항 RL에 소비되는 전력 PL을 각각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라든지 소비 전력을 물어볼 때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회로는 다 태분한 등가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죠. 그럼 일단 이까지만 하면요, 이거 더하기 이것분의 이거에 48 하니까 저항비가 1대2네요 1 더하기 2분의 2 3분의 2 48에 3분의 2 그러니까 30인가요? 그래서 얘는 32에 6하고 12하고 병렬하면 4. 그럼 여기 9. 여기에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태분한 등가가 됐고, 그러면 여기는 13, 16이고 30이니까 흐르는 전류는 2A가 흐르네요. 그죠? 그래서 RL에 흐르는 전류 IL은 2A고, 그럼 소비 전력은 I제곱 R, 2의 제곱 곱하기 3 하니까 12W인가요? 그래서 12W 형식이 나온다. 답 4번이고요. 자성체의 투자율 μR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요 라고 됩니다. 단 μ는 자성체의 투자율이고 μ제로는 진공에서의 투자율이다. 그래서 μ는 μ제로 μR 비투자율이고, 그래서 이거 자성체의 투자율은 이거고, 그러면 μR은 μ제로 분의 μ다. 1번은 틀린 건 없어요. 근데 2번, 3번, 4번은 도대체 왜 이런 보기를 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개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속 밀도에 반비례한다. 기자력에 비례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뭐 솔레노이드 구조라면 뭐 투자율이 들어갈 때 H는 N0I L분의 NI, B는 μH
L분의 UNI. 자속 파이는 BS L분의 VSNI. 뭐 이런 관계를 하면서 자개의 세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자속 밀도하고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NI는 이게 RM이니까 NI는 US분의 L의 파이가 되니까 뭐 이게 기자력은 반비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고 기본적으로 얘가 맞는 거다. 답은 1번인데 이 뒤에 보기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왜 이런 의도로서 문제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공간에서 선진화 밀도가 4인 무한 길이의 직선도체의 중심으로부터 3m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 쿨롱이 점전화가 있다. 이때 이 점전화가 받는 힘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선진화 밀도가 4 나노 쿨롱, 그냥 쿨롱 포미터네, 그죠? 이런 선진화가 존재해요. 그때 선진화에서 중심에서요, 얼마요? 3m만큼 떨어진 점에 여기에 Q가 하나 있다. Q는 2쿨롱이죠. 이 점전화가 있다. 이 점전화가 받는 힘 F는 Q인 거예요. 그러면 Q 값은 존재하니까 이 선진화 때문에 생긴 이 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거고, 그죠? 전개의 세기는 이건 암기입니다. 2파이 P론 R분이랍니다. 그러면 방향은 뭐 플러스면 멀어지는 방향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2파이 P론, 이 P론은 그대로 줬죠. 그죠? 거리가 여기 3m니까 R 3분의 람다는 4가 2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F는요, Q는 2가니까 2 곱하기 2파이 P론 제로 곱하기 3분의 4. 그러니까 얘는 3파이 P론분의 4. 뭐 이런 형태가 나오나요, 그죠? 이건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선진화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전개의 세기가 이거다 라는 거 구하고, 이제 그 점에서 전하가 있을 때 그 전하가 받는 힘은 F는 Q이다. 그림의 RLC 병렬회로에서 교류 전원 V의 전압과 주파수를 각각 3배씩 증가시킬 때, 이건 소자의 전류의 증가 배수를 바르게 한 거. 이건 문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쉽지만 괜찮았던 문제. 처음에 전류가 이게 병렬 어떤 주파수인지 크게 상관도 없네요. 그죠? 어떤 주파수에서 이건 R, 이건 L, XL, 즉 오메가 L, 얘는 오메가 C분의 1의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위상관계를 물어보지 않고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J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른 전류가 IR0, IL0, 여기는 IC0인 거예요, 초기에. 그럼 이때 이 전압을 3V로 증가시킨 거예요. 여기는 IR0는 R분의 V였는데, 그러면 이제 IR-는 R은 그대로고, 전압은 3배 키우고 주파수가 3F0로 주파수를 증가시켰다라는 거죠. 얘는 그러면 R분의 이 주파수가 증가해봤자 저항은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3V가 되니까 이건 3IR0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초음값은 분명히 오메가 L분의 V였는데, 그러면 IL-는 자, 주파수가 3배 커지니까 이건 3오메가 L이 되는 거예요.
전압도 3배 커졌으니까 3V가 되는 거고 3, 3 없어지니까 그냥 IL0가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역시 오메가 C분의 1분의 V였는데 이건 IC 다시는 이건 3오메가 C분의 1분의 3V가 되고 얘는 9의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되니까 9IC0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전류가 3배가 되고 전압이 3배가 됐으니까 전류가 3배가 되고 얘는 주파수가 3배가 되니까 저항도 3배가 되고 전압도 3배가 되니까 전류는 균이랑 똑같고 얘는 주파수가 3배 증가하니까 저항은 3분의 1이 되고 전압은 3배가 됐으니까 전류가 9배가 흐르더라. 뭐 이런 관계죠. 그죠? 문제는 괜찮았던 문제 같아요. 자, 그림의 자기결합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V1은요, E11 플러스 E12라고 했고, E11은 자체 유도전압, E12는 상호 유도전압. V2도 E21 더하기 E22 라고 했고, 그럼 여기 E11은 여기에 전류 I1이 들어가서 만드는 전압, 이게 E11이고 이건 L1의 DT분의 DI1. 이건 수동부호 규정만 맞으면 플러스니까 얘가 전류가 들어오는 쪽을 플러스인데 단자 전압도 이걸 플러스를 잡았으니까 수동부호 규정이 맞춰져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E12는 플러스 마이너스 M의 DT분의 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 유기되는 전압이 E12다. 그러면 이 전류는 이렇게 점으로 들어올 때는 반대쪽 점에 플러스를 유기시키니까 E12도 플러스다. 그러면 같은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다. M의 DT분의 DI2 해가지고 V1은 이거 더하기 이거. 그 다음에 E2와는 역시 이 전류가 흘렀어. 여기에 유기되는 전압은 점으로 들어오니까 반대쪽 점에 플러스 전압을 만들어주는 게 E2원이다. 그럼 단자 전압과 역시 같으니까 얘도 플러스 M의 DT분의 DI1. E22는요, 자기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이렇게 유도되는 전압이 E22고 이거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또 플러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V1은 지금 이제 이렇게 성립되고 V2가 이렇게 성립된다라는 거 둘은 맞잖아요. 그죠? 자, 지금 각 코일의 세교 자속은 람다1은 이렇게 되고 람다2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세교 자속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예요. 그죠? 그래서 N파이라는 이런 형태가 됐고 이걸 우리는 I분의 람다다 라고 부르는 이런 형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요 1차 전류가 흘러가지고 1차 척으로 세교하는 자속은요, 이건 L1은 I1분의 람다 라고 하는 것은 이 N파이 N1 파이 11 라고 하는 이건 람다1이라고 한다면요, 람다라고 한다면 이 람다가 되고, 그래서 N1 파이 11은 L1 I1이 돼요. 그 다음에 2차 측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든 자속이 이쪽으로 세교할 때 사용했던 것은 상호 인덕턴스 M이잖아요. 그죠? 반대쪽 전류가 흘러가지고 1차 측으로 넘겨주니까 이건 N1의 파이 21. 2차 측에서 만든 자속이 1차에 유기되는 거. 그죠? 그래서 유기되는 형태는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형식이 될 때 이게 역시 세교자속이잖아요. 세교자속이니까 얘는 M의 거기 N1의 파이 2와는 이건 M의 I2 뭐 이런 형식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1차 측에서 세교되는 전체 자속은 이거하고 이거의 합이 될 거다.
라고 적혀서 이런 형태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코일에 세교되는 자속 람다1은 L1의 I1 그리고 M의 I2 이거의 합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람다2는 M의 I1 플러스 L2 I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M은 항상 이건 M은 0보다 크고 루트 L1, L2죠. 그죠? 그래서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M은 K의 루트 L1, L2. 이것도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이게 M이 루트 L1, L2는 M의 최대값이죠. 그죠? M 최대값이 이거다. 답은 4번이다. 자, 17번요. 그림의 RL 회로에서 스위치를 T=0에서 탁 닫았다. 이게 T가 4초가 지난 후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되더라. 이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L 회로예요. 간단하게 할 때는 T=0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시간 지나면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전류의 패턴을요 요렇게 될 거다 라는 거 되고, 그러면 시간이 무한대로 되면 얘가 단락이니까 R분의 3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R분의 3이더라. 그리고 RLL의 시정수는 R분의 L이더라. 그러면 이때 IT를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충전대에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을 그릴 때는 R분의 3에 1-2에 마이너스 시정수 분의 T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 수식이 지금 현재 얼마요? 2에 1-2에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I4가 돼요. 그죠? T가 4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수식이 나오려면 R분의 3이 2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R은 1.5가 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값이 2가 되는데 T가 4가 되니까 타우분의 4가 2가 돼야 되니까 타우는 2가 되면 되는구나. 근데 타우는 R분의 L인 거예요. 근데 R이 1.5니까 1.5분의 뭐를 하면 2가 될 건데 라고 하니까 따라서 L은 3이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형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초기값 T가 0보다 작을 때 IL은 0이다. T=0 플러스일 때 IL 0 플러스도 전류 연속이니까 0이다.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건 코일은 단락이니까 직류에서 단락이니까 IL 무한대는 R분의 L이다. 그리고 시정수는 R분의 3이다. 시정수는 R분의 L이다. 그러면 초기값, 최종값, 시정수가 있으니까 ILT는 F 얼마요? R분의 3. I F 얘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T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가 되니까 3분의 R에 1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T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서 아까하고 똑같이 이 값이 T가 4가 되는 시점에서 이게 돼야 되니까 R은 1.5고 L은 3이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건 초기값, 최종값, 시정수를 구해서 그냥 공식을 보는 거고, 저는 이런 문제는 머릿속으로 이 파형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그냥 바로 이 수식을 적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서 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회로에서는 저항은 1.5ohm이고요.
인덕턴스는 4L가 아니라 3L이고요. 회로의 시정수는 2초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순간적으로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다. 자,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 VO는 그나마 우리 시험에서 풀만한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풀만한 문제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 비슷한 문제도 하나 나온 적도 있고 하니까 크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VO를 물어봤으니까 기준 노드 이거 잡고, 여기는 아는 노드 10이고, 여기는 VO니까 여기를 그냥 V로 잡는 거예요. 그럼 V가 VO인 거예요. 그리고 슈퍼노드. 그죠? 그래서 총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 해서 이쪽부터 하면요. 2분의 V. 2분의 V 빼기 12. 2분의 V 빼기 12. 이쪽은 V면 이게 6V니까 V-6. V-6 빼기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은 0이다. 양변에 2 곱하면요. V-12. V-18은 18,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거 3V. 30, 40인가요? V는 14. 자, 그러면 V가 14니까 답은 14가 나왔고요. 그럼 맞는지 확인. 그럼 KCL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14. 14에서 6이 없어지니까 8. 그럼 여기는 나가는 전류 2분의 14니까 7. 여기는 12, 14니까 2가 되니까 1. 여기는 들어오는 게 6. 그러면 12, 8 하니까 이 4V가 되니까 들어오는 게 2. 2하고 6하고 들어오고 8이 들어오고 8이 나가네요. 그죠? 유입된 것만큼 유출되니까 이건 맞는 풀이다. 이 문제가 진짜 안 풀리면 시간 남으면 이거 대입시켜 보면 된다고 했죠. 이거 10, 여기는 10이니까 여기는 16 집어 넣어보고 여기에 빼기 6이니까 10이다 라고 해놓고 전류 계산해 보면 된다고 했어요. 이건 8, 2, 얘는 10, 10이니까 1, 6, 6, 7 들어오는데 10이 나가니까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 들어오는 걸 좀 많으려면 이 전압이 조금 작아져야 되니까 좀 작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대입시켜 가지고 KCL 만들어 보면요. 이게 맞으면 답인 거예요. KCL이 맞으면 무조건 답인 거예요. 자, 지상역률 0.6, 120kVA인 부하를 지상역률 0.8로 개선하기 위한 진상용 콘덴서의 무효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용 커패시티의 무효 전력인데 사실 진상용 커패시티에서는 이게 조상 설비의 용량을 할 때는 킬로바보다는 우리는 킬로볼트 암페어를 더 많이 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아서 봐두시고. 어쨌든 부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력공학 관점에서 이런 건 좀 나옵니다. 그죠? 얘는 120kVA라는 비상전력이고, 그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지상의 0.6이다. 그러면 0.6이라는 딱 단어를 듣자마자 3대 4대 5. 머리가 딱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얘가 120입니다. 그러면 5에다가 120을 내려면 24를 곱하면 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3에다가 24를 곱하면 72. 4에다가 24를 곱하면 96. 그래서 S1은요. 72 플러스 J의 96kVA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용량을 달아가지고 마이너스, 그죠? S2라고 한다면 S2는 마이너스 Q, J의 QC인 거예요.
그래서 무효전력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무효전력을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때 S 토탈이요. 72 플러스 J에 96 마이너스 QC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역률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지상 0.8이래요. 자, 이거는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건 변화가 없잖아요. 이 값은 변화가 없고, 이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새로운 형태의 4대 3대 5로 바뀌면 이게 역률 0.8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률 0.6과 0.8을 어떤 다른 걸 수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림으로 보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럼 얘가 지금 이제 72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72가 이제는 4예요. 아, 그럼 뭐 곱하기 4를 하면 72가 될 거냐? 라고 하니까 18 곱하기 4. 그러면 얘는 18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얘는 18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고, 그럼 이건 70이고, 얘는 얼마요? 54인가요? 그래서 바뀐 S 토탈은요, 72 플러스 J에 5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두 개만 바꿔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두 개만 바꿔 그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96 빼기 QC를 한 게 54가 됐으니까 QC는요, 이거 빼면 42가 되나요? 그래서 40이다. 그래서 여기에 QC 값은 마이너스 J에 42짜리를 다르고, 이런 것 조상 설비의 용량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킬로볼트 암페어를 써서 표현하는 것도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회로니까 얘가 그냥 무효 전력만 있으니까 킬로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이것도 과도내의 그죠? 그림의 회로에서 T가 0에서 스위치가 A에서 B로 이동한다. 이때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전류 IT 하니까, 이건 콘덴서 관점에서는 전압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이건 과도 문제니까 그냥 이 문제는 진짜 편한 과도입니다. 그죠? T가 0보다 작을 때 C0 마이너스가, 콘덴서는 무조건 전압. 이거 32V의 개방이니까 6 더하기 10분의 10에 32. 6 더하기 10분의 10에 32. 이게 16이니까 이가 돼서 20V네, 그죠? 그럼 여기에 충전 전압이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VC0 플러스도 20이 되고, 그러면 I0 플러스요. 이건 15분의 20. 그러니까 2A가 돼요. 그러다가 VC 무한대는, 콘덴서는 소스 없는 회로, 스위치가 이렇게 되고 소스 없는 회로가 되니까 무조건 0이 되고, 그러면 I 무한대도 0이 되고, 시정수는요, RC인데, 100mF 하고 15미니까 1초네, 이거죠? 그러면 초기값, 최종값, 시정수 하니까 F, I, F, 예, 마이너스 1분의 T. 이렇게 IT다. 이런 형태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풀어봤어 하지만 제가 설명한다고 좀 장하게 한 건 있는데, 약간 뭐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16번 정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18번 정도도 19번 정도, 이런 문제는 이제 시간을 좀 써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나머지 17번이나 20번은 과도 중에서는 이번 과도는 좀 쉬운 과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쉬운 과도가 나와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것 같고, 뭐 종속 전원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역시 쉬운 종속 전원이 나와가지고
시험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문제를 푸는 정도에서 그렇게 이번 시험 보면서 아 이게 힘들었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가 고득점이 나왔다면 뭐 이번 시험은 좀 점수가 좀 저번보다는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뭐 국어가 학생들이 좀 힘들었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으니까 잘 기다려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시험 결과는 이제 더 이상 내 손을 떠났습니다. 그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미리 이제 면접 준비도 조금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